큰 배의 선주였던 장복이 씨 역시 파산이란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될 때는 좀 버리지. 뭐 1,000만, 2,000만 원씩 또 버렸는데 중동 오일 쇼크가 나고 이러다 보니 그때 당시 기름 3만 원, 4만 원, 2만 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한 사람까지. 한 10분에 한 8원 다 날아가 본 거지. 예.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의 축복.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부산의 한 쪽방촌 골목. 허름한 이 여인 속엔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입구에 쓰여진 이름들이 눈에 띄는데요. 김용수, 박명태, 다이 지금 알라고는 무용고지로서 낙골당에 다 있는 사람들. 장복이 씨는 매일 투숙객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홍모아 밥은 먹었나 어쨌노? 응? 준재 씨, 문 열어봐요. 뭐 밥은 먹고, 될 수 있으면 이 문을 잠그지 말라고. 안 잠고. 그렇지. 사람은 언제든지 급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한 3일쯤 안 보이면 무조건 문 두드려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예. 뭐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지장 없는데 70 다 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거든. 빈곤한 노년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이겠지. 안 그래? 뭐, 10,000원이 있으면 쪼개가지고 며칠도 살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은 누구든지 쪼개가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노후의 삶.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79살 장모 씨가 혼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봉희 씨가 급히 연락을 받고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고독사 한 것입니다.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듣기는 연세는 한 68 정도 됐다는 소리만 들었지 남자다 이 정도만 알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좁은 방 안엔 그가 홀로 지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밥상과 마지막까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 흔적들입니다. 무료 장례 지도사인 강봉희 씨가 다시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사망자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저 기억하겠어요? 예? 옛날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딴 게 아니고 뭐 하나 이거 아시면 좀 아시는 좀 일러주시고 옆에 잘 아실까요? 가족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예, 남한테 베풀기도 잘합니다. 겨울 이제 뭐 난로나 이런 뭐 문이나 이런 거 고칠 거 있으면 그분이 아주 많이 했어요.
너무나 깔끔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 했다는 고인. 이웃은 그를 정 많은 노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결국 가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찍 잊혀져 버렸지. 가족들이 이제 주위에서 일찍 잊혀져 버리는 사람들이지. 죽음으로써 잊혀져 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부터 잊혀져 버립니다. 죽어서까지도 기억되지 못한 무연고 사망 노인들. 장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가족이 시신 인출을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형제이자 부모였을 것입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립감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전혀 없이 살아갔을 때 훨씬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고독사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망이 차단되고 그것을 경제적인 문제가 더 부추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 하나 놓을 수 없는 초라한 생활 공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사실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에리트 여성이었죠. 그때 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웬만한 교수들 봉급보다 낫었다. 우린 유치원인데 생기는 거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인 여유에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젠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일 뿐 노후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팔려줬지. 왜냐면 내가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을 가르치고 집이라고 들어오는데 이런 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선 갈 때가 있어.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중 월세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죠. 저녁도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이제와 후회스럽습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장소와도 관련이 깊죠. 노인 문제 중에서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 노인은 추가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간병은 남편 간병은 부인이 하는데요. 부인의 간병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외롭게 살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면 간병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 노인의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장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의 파산율이 왜 이리 높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특수한 문화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실었습니다. 80대 노부부는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나와? 6,200원. 7,200원이구만. 7,200원. 하루 온전히 이거 한 마리 버니까 7,200원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일해 한 달에 20여만 원이 겨우 손에 쥐어집니다. 남은 돈 공짜로 기분도 싫어. 나는 기분도 싫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는 괜찮는데 그 사람도 빼가빠이도 버리는 돈이야. 그래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니. 무릎 관절 수술도 해야 하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게 가서 이것도 머리만 하잖아. 양쪽으로 다 머리도 호강한 건 털렸고 이제는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 해가지고 뭐 서로가 다 마음이 안 좋고 그때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 소리 안 해. 왜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고 살아? 내 힘대로 막 그래 뒤로 살다가 막 가는 게 세상 가는 게. 걔는 집 살 때마다 가서 돈을 그냥 몇천씩 몇천씩 맨날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근데 나중에는 집을 하나 엄청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줘서 2억 3천 주고 샀잖아요. 아들한테 어떻게 돈 받아요? 내 건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다가 놀아주라고. 그걸 몰랐어 그걸. 네,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노후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외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인의 가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엔 월 지출액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결국 이런 자녀 중심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손주를 줘야지. 손주 집이 없잖는가. 그러니까 내가 저거 손주로 장교 가가지고 지가 직장으로 저걸 해서 무엇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모르겠어.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이나 중장년들이 집을 꽉 쥐고 꾸역꾸역 살아가요.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90세나 95세에 사망하면서 아들한테 유산을 줘요. 상속으로 줘요. 그럼 아들이 70세예요. 이런 걸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본인 부모가 아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부부는 살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집을 누르고 살아도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그냥 살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 다른 돈으로 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돈이 아이들한테로 가겠지만
여기서 매달 나온다는 건 참 든든한 백이에요. 네, 부부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누라에 가서 자녀들한테 짐이 된다는 건 나는 그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지금 오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했습니다. 소일거리로 블루베리 농사도 짓고 있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그때 세웠었잖아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다행이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하는 것은 소득을 더하고 일을 더하고 연금을 더 투자하고 하는 것이 더하기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보다 못지않은 효과가 빼기입니다. 빼기란 적정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차를 판다든지 은퇴 후에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6, 70만 원의 돈이 절약이 됩니다. 유지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커피 한 잔을 아끼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하는 노후 준비 기법입니다. 부모 부양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유, 이게 모두 폐품이 되어버렸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대부분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제2의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5년 이내에 20%만이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준비 없는 무리한 투자가 곧 노후 빈곤을 이어지는 셈이죠. 오늘도 가게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은퇴 후 음식점을 운영했다 경영난에 부딪힌 것입니다. 창업하면서 온갖 걱정거리가 있고 온갖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 창업을 하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심적 고통과 또 힘듦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길어진 노년을 위해 퇴직금으로 사업에 나서는 베이비붐 세대. 마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빚을 내면서까지 자영업에 몰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 52%가 창업을 생각하고 3명 중 2명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죠. 윤덕재 씨는 과거 화학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계속된 사업 투자로 결국 파산했습니다. 사기업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요즘 저 1,000원짜리 흔들어 대는 것 마냥 떴으니까. 화려한 시절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를 소개해줬고 아버님이 한테 저희가 매칭시켜드릴 일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나이든 그를 받아줄 일자리는 없습니다. 건물 하나, 이 좌측으로다 건물 하나 짓는 집이 있어요. 오죽하면 거기 가서 2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하든가. 아무 일이나 시켜도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일을 좀 시켜달라고. 아이고, 나이 때문에 안 돼요, 나이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후반의 삶. 후회해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남은 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남은 여명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자신이 갖고 살아야 될 만큼을 잘 간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상황들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빈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엔이 최근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불행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고령 사회의 문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길어진 나의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죠. 그 준비 속에 아름다운 인생 2막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상쾌한 하루아침을 텃밭에서 시작합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 마무리를 하고 싶어 선택한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연과 더불어. 각자의 볼일을 마치고 정자 아래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립감 대신 웃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밥 먹으러 안 오면은 서로가 걱정을 해주시는 거야. 게다가 하루에 1시간 소일거리로 농산물 포장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수입도 생기는 데다 몸을 움직이니 더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 근데 여기 와서 다 나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무료하게 혼자 앉아서 시간 때우기보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생기고. 이 순간은 93세 이문민 할아버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행복하죠. 오늘 하루 잘 지내주시다 하면서. 살아온 날만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겠죠. 백세 시대는 분명 축복된 시대입니다. 그러나요,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재앙의 시대가 될지도 모르죠. 이 벼랑 끝에선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